속도와 변화에 익숙해진 도시인들의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 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기억이 있다. 후미진 골목과 좁은 언덕길, 그리고 모래펄이 있던 자리엔 최신식 건물이 생겨났고 밤나무와 들판이 있던 자리엔 빌딩들이 들어섰다. 여기가 모래사장만 있어가지고 비행장이 딱 하나 있었다고. 군용 경비행장. 그때 여기가 모래판이었고 이제 비가 온다면은 이 빠질 땐 좀 물이 많아가지고 여기 나오게 되면 이 큰 붕어들도 많이 있었어요. 세월은 흘러 많은 것이 사라지고 변해갔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또 누군가는 잊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과 사진 속에서만 살아있다.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새로운 호흡을 내쉬기 위해서는 과거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 도시 속의 도시 여의도,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앞만 보고 달리기에도 힘겨운 세상. 도시는 숨 넘어가기에 바쁘다. 미처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이 도시엔 알 수 없는 신호들과 보이지 않는 기후들, 그리고 욕망뿐이다. 첨단과 권력이 함께 숨쉰다는 찬양. 이제는 쇠락해가고 있다는 질책. 이 모두가 여의도의 몫이다. 지금의 여의도에는 정치의 중심이라는 국회와 가장 선진적이라는 방송국, 그리고 금융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증권회사들이 들어서 있다. 강북과 강남의 사이, 한강 한가운데에 떠있는 작은 섬은 이제 한국의 정치와 경제, 방송의 중심지가 됐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여의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려한 여의도 거리 뒤편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늘도 있을 것이다. 화사해 보이는 거리와 행복한 사람들 속에서 예전의 여의도는 이미 사라진 것은 아닐까. 예전의 여의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변화에 놀라워한다. 밤섬에는 거기 산이 있고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등포 쪽에서 마포를 건너가려면 천상 그리 가야 돼. 그리고 이 마포 쪽 이쪽 앞쪽은 전부 이 배들이 있어가지고 인천에서 생선 빼니 뭐니 전부 배가 이리 들어왔어요. 이리 들어와서 저 강화로에서 인천 가고 또 여기 똑딱산도 댕겼어요. 인천으로 댕기는 똑똑똑똑 하고 사람 싣고 댕기는 배. 그래서 여기가 깊고 배가 많이 들어왔어요. 시방은 안 댕기지만. 변심한 애인을 탓하듯 여의도는 전부 변했다고 말하는 박재원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의 기억 속 여의도는 모래펄과 비행장이 있던 한가로운 곳이었다. 너도 지게나 지고서 맨 생산장 주지. 5, 60년대 영등포 일대의 모습을 담은 작가 황석영의 모랫말 아이들에는 당시의 여의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어느 날 나는 둑 너머 비행장 근처로 아이들과 함께 채를 가지고 송사리를 건지러 갔다. 물풀 아래 으슥한 기슭을 훑으면 손가락만큼씩 굵은 송사리들이 걸려 나왔다. 아직 물은 차가웠지만 모래는 제법 따뜻했다. 송사리를 잡다가 지치면 모래펄에 누워 햇살을 쬐며 하늘을 바라보던 곳. 그것이 첨단의 도시로 변해버린 여의도의 옛 모습이다. 여의도 섬 전체를 몸이라고 하면 그 머리 부분에는 양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존재했다. 이 일대에서 말을 길렀기에 양말산이라고 했던 산. 양마산은 불과 그 높이가 50m쯤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었지만 한강물이 불어 여의도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도 옆에 밤섬과 함께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의 여의도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고 주로 짐승을 길렀다. 지도에 목양이라는 글귀에서 알 수 있듯이 양마산 앞쪽과 섬 안쪽의 모래펄에서 양이나 염소 등을 방목했다고 전해진다. 그 옛날에는 그 여의도라고 하는 섬이 생긴 이유가 그 한강이 그 이제
오랫동안 퇴적 작용에 의해서 그 모래가 쌓여가지고 생긴 섬이에요. 여의도라는 섬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조금 이제 많아지거나 그러니까 비 같은 걸 많이 와서 또 홍수가 지거나 그러면 여의도가 묻히는 바람에 사람이 살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여의도에서도 조금 높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쪽, 북쪽이죠. 그쪽에 이제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말이나 양 같은 걸 이제 기르는 그런 이제 여의도에서 짐승을 방목했다는 사실은 옛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의도는 밤섬 서쪽에 있는데 맑은 모래벌이 육지에 닿아 있다. 여기에 전성서에 왜고가 있어서 양을 놓아 기른다. 한편 동국여지비고 권이 목장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보인다. 나의 주는 도성 서쪽 시보리에 있는데 곧 서강 남쪽이다. 율주와 서로 잇닿았는데 장마로 인해 끊어져 둘이 됐다. 옛날에는 충목장이 있어 사축서, 전성서의 관원을 나누어 보내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했는데 후에 폐지됐다. 지금은 옛 사축서에 양 50마리, 염소 6마리만을 놓아 기른다. 한편 기록을 보면 여의도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나오는 이름은 잉화도. 그러나 잉화도는 밤섬과 여의도를 하나의 섬으로 해서 붙인 이름이었다. 또 동국여지 비고에는 나의 주로 나와 있는가 하면 대동지지에는 여의도로 나와 있다. 여의도를 뜻하는 각기 다른 이 이름들은 그러나 모두 한 가지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 여의도는 참 지금의 이름으로 보면은 이름이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여의도 그 뜻 그대로 풀면요, 너의 섬, 너나 가질 섬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너나 가질 섬이면 무슨 얘기인가요? 필요 없는 섬이다, 나에겐. 아무 쓸모없는 섬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너의 섬이다, 너나 가질 섬이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건 전혀 아니고요. 원래는 그 넓은 벌판의 섬이란 뜻에서 지금의 여의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래펄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넓은 벌판의 섬이라 불렸던 여의도. 여의도는 결코 너나 가질 섬이 아니었다. 한편 여의도의 옆에 위치했던 밤섬은 서강에 가까웠던 탓으로 정조 13년에 발간된 호구총수에 서강방 율도계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한다. 밤섬은 과거 어떤 곳이었을까? 네, 밤섬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아시는 대로 그 여의도하고 마포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의도에서 조금 더 가까웠어요. 지금보다는 가까워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건널 수는 없고 거기 이제 새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새강을 건너서 밤섬을 갔죠. 밤섬을 갔는데 고려 때는 거기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귀양지,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들 보내는 귀양지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이조 시대 때는 사람이 한 50가구 정도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록. 밤섬은 경치가 아름다워 선비들의 시제로도 등장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과 조선 중기의 문신 김순조 등은 밤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특별히 그 밤섬에는 율도 낙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석양의 그 해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밤섬에서 볼 때. 그래가지고 거기 뱃놀이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뱃놀이를 어디서 많이 했느냐면 지금 마포대교하고 천주교 절도산 성지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뱃놀이들을 많이 했거든. 그 뱃놀이를 하고 나서 좀 쉬었다 가는 곳이 밤섬이었다고. 그러나 여의도와 밤섬은 그 풍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도성인 경복궁. 조선시대 경복궁에서 여의도를 보면 여의도는 한강물이 서울을 감싸고 흘러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외수구였다. 밤섬과 함께 한강물 가운데 있으면서 한강의 유속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여의도가 풍수지리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그러니까
풍수에서는 산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음으로 보는 거고 물은 움직여서 동하는 거기 때문에 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산과 물이 잘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음과 양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 크면 물도 커야 되고 산이 작으면 물도 작아야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게 산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물은 양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조화를 잘 내면 양인 물이 천천히 유유하게 흘러가야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루는데 만약 물이 빨리 빠져나간다 버리면 음양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유속이 천천히 또 일정한 수량이 항상 유지되도록 그 하류에서 그걸 막아주는 그 섬이라든가 이런 바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울은 한강물 하류에서 막아주는 게 여의도와 밤섬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풍수에서는 수구사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물이 급히 흘러가 나가니까 서울을 보호하고 있는 기가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이 600년 이상씩 한나라의 수도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온 것은 바로 여의도와 밤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을 감싸고 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여의도. 그러나 이제 그 자취는 간 곳이 없고 사람들은 여의도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화롭고 너른 모래섬이었던 여의도가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1916년 일제가 비행장을 설치하면서부터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경남 울산과 함께 비행장을 여의도에 개설하고 이곳을 만주, 중원 지역의 침략기지로 삼았었다. 그러나 여의도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 더 큰 사건이 있었다. 1922년 12월 한국 최초의 비행사로 기록되는 안창남. 그가 여의도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비행 시험을 보인 것이다. 당시 안창남의 고국 비행에 전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1922년 12월 10일 신문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을 손꼽아 고대하던 사람들은 여의도의 넓은 벌판으로 모여들었다. 구름같이 모여든 그 수는 무려 5만. 실로 인산인해였다. 당시 서울의 인구가 60만이었으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안창남은 여의도 하늘에서 본 서울을 이렇게 적었다. 빛 고운 남색의 비단 허리띠를 내던져 놓은 것 같고 그 곁으로 서강가 공덕리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 놓여있는 초가집은 겨울의 마른 잔디같이 보입니다. 마치 때가 말라버린 무덤이 다닥다닥 놓여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비행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첫 비행이 바로 여의도 비행장에서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여의도 일대는 65만여 평의 비행장과 30만여 평의 밭, 100만 평가량의 모래톱 등 모두 20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땅이었다. 또 밤섬과 서강 사이에는 시시각각으로 너비가 변하는 한강이 흘렀고 비행장과 양마산 그리고 영등포 사이에는 너비 50여 미터 정도의 낮은 샛강이 흘렀다고 전해진다. 모래톱의 모양과 넓이 역시 한강의 흐름을 따라 격변했다. 큰 물이 지면 양마산과 밤섬 정도만 강물 위로 머리를 들었지만 가물때는 영등포에서 밤섬까지는 물론이고 지금의 동부 이촌동 부근까지 온통 모래벌판으로 변했다. 1년에 이 장마가 지면은 1년에 한 번, 두 번은 물이 봉창을 해가지고서 물천지지 뭐 그냥 뭐 집이 떠내려고 난구가 떠내려가고 그냥 뭐 생난리죠. 여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해방 뒤의 일이다. 해방 전에는 일본군 비행장이 있던 탓에 주변의 민간인들의 주거가 금지됐었다. 45년 해방 직후 미 군정은 양말산 기슭에 살림집을 지어 만주와 일본에서 귀국한 50가구를 살게 했다. 이들이 여의도의 첫 정착자들이었다. 그러나 1세대 주민들의 여의도 생활은 20년 정도밖에 가지 못했다. 1967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은 한강 개발에 시동을 걸었고
그 첫 사업으로 여의도 윤중제 공사를 실시했다. 이것이 여의도의 운명을 바꾸는 시발점이었다. 김 시장은 68년 밤섬을 폭파하고 밤섬의 돌과 흙 그리고 여의도의 모래로 높이 16m, 둘레 7.6km의 둑을 쌓았다. 110일 만에 87만여 평의 새 여의도를 만든 것이다. 김현옥 서울시장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67년도 한 3월 달쯤 3, 4월 봄에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울 보면 6월 말에서 7월 초가 장마철 아니에요? 그때 한강 수위가 무척 올라가가지고 이제 순찰을 노는데 한강을 순찰을 이제 헬기를 타고 여의도 상공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광활한 그 땅이 그냥 싹 가라앉아가지고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이 사람도. 아, 한강을 개발해 보자. 우리 서울을 한번 여의도를 개발해 보자. 그런 착안을 해가지고 그해 67년 9월 달에 이제 그 도시계획을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전체적인 입안이 된 것이 이제 67년 한 하반기에 말 11월쯤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스타트로 윤중제 제방공사를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의도 주민 1,200여 명은 봉천동과 신정동으로 강제 이주됐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도 이제 옛날 같으면 뭐 공사정부 시절에 도시계획하면 요새 같이 뭐 보상 같은 거야 뭐가 있습니까? 그냥 반강요적으로 내쫓다시피 하고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밤섬 폭파를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그 배부른 자의 콧노래 좀 생각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식으로 폭파를 해서 그걸로 윤중제 제방을 싼 거지. 1968년에서 69년에 걸쳐 이뤄진 한강 개발 계획의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여의도를 서울 도심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선형 도심 가운데 놓는다. 그리고 한강 다리와 남북 강변도로를 설치해 서울 강남북의 중심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며 여의도 서쪽 끝에는 국회를, 동쪽 끝에는 서울시청을 배치하고 이 사이의 가로를 여의도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지상에는 차가 다니고 보행자를 위해 2층 데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도시 설계는 너무 이상적이었고 20년 동안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상당 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도시계획안이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잡았었다고요. 뉴욕의 맨하탄식으로 이제 전부 다 도시계획이 도로망이면서 이제 업무 시설이면서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멋있게 짜여졌지만은 이제 그거를 그렇게 다 짜여진 대로 하려면은 이제 그 서울시 예산이 너무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입주자를 모집을 하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야. 제일 먼저 나온 게 국회. 나갈 거니까 국회는 이주하겠다 해서 그거 딱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무조건 더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 예, 중구난방식으로 막 돼가지고 뭐 주택가 앞에 업무시설이 있고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의도 윤중제가 완공된 뒤 양말산 일대에는 국회가 자리 잡았고 비행장과 땅콩밭에는 방송사가 들어섰다. 바야흐로 정치와 방송, 금융의 중심 여의도 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당시 인구가 1,000명 남짓이었던 여의도는 이렇게 급속히 달라지기 시작했다.